유럽의약품청이 18세 이상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4차 재확산이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부스터샷 승인을 미뤄오던 유럽의약품청이 결국은 승인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유럽의약품청은 두 번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이면 화이자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스터샷 효과에 대한 논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군으로 접종 대상을 제한한 미국 FDA보다 대상을 더 늘린 겁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부스터샷 이후 항체가 증가한 데이터를 평가했고 심근염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스터샷 실시 여부는 EU 각 회원국별로 회원국 차원에서 보건당국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유럽의약품청은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사람의 경우 2차 접종 후 28일이 지나면 세 번째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모두 가능합니다. 이들에 대한 3차 접종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얼마나 증가시킬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최소한 일부 환자에게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미 화이자 부스터샷이 접종되고 있는데 조만간 모더나와 얀센 승인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더나는 이미 FDA에 승인 신청은 한 상태이고요. 얀센이 존슨앤존슨 계열사인데 얀센이 미국 FDA에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얀센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달리 한 차례 접종으로 끝나죠. 미국에서는 1,500만 명 이상이 얀센 접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FDA도 이미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긴급 승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오는 15일 FDA 자문위원회가 열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한 모더나 백신과 함께 얀센 백신 부스터샷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도 부스터샷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네.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전히 감소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3일 기준으로 나온 집계를 보면요.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0만 6,941명으로 2주 전보다 28% 줄었습니다. 또 평균 입원 환자는 20% 감소한 7만 5,2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루 평균 사망자도 7% 줄어든 1,878명이었습니다. 확진, 입원, 사망 이 3대 지표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틀림없이 이번 확산의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올겨울 휴가철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임을 할 수 있을지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말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 12월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거쳐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팬데믹 내내 코로나19 지표가 하락했다가 다시 치솟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그 수치들을 계속해서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락했다가 다시 치솟는 그 주기를 보면 두 달을 기준으로 수축과 확산이 반복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뉴욕타임스가 내놓은 분석이고 이전에도 몇 차례 관련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2019년 말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미국의 진정세도 2개월 수축기 안에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전염병 전문가들도 이 2개월 주기의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나 방역 조치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고요. 또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은 신학기 개학으로 학생들이 실내에 밀집하게 됐지만 또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오히려 확진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참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라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원인도 발생 원인도 또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 계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또 다른 변수 어떤 걸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뉴욕타임스는 변이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나온 변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전염시키지 않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 그룹에 더 높은 전염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단 취약한 집단이 모두 감염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더는 확산하지 않는 양상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입니다. 예. 실제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또 태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에는 델타 변이가 한 1개월 반에서 2개월 반이라는 한정된 기간의 위력을 발휘한 뒤에 정체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가 수축기에 진입한 데다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은 그래도 확실한 거는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